679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해지는 하루 10분 필사의 기적. 저자 김종원. 출판일 2023년 8월 29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하루 10분의 필사로 부모와 자녀 모두 행복할 수 있다. 책 소개. 육아서도 읽고 강연도 듣고 부모 교육도 받았지만 선뜻 좋은 부모라고 말하기는 어려웠던 당신. 오늘부터 김종원의 행복 양육 메시지 100일을 필사하라. 없는 시간 쪼개어 다양한 양육법을 공부해봐도 아이는 결코 내 맘 같지 않다. 가슴 답답한 일들의 연속이다. 이에 대해 30만 부모들의 멘토이자 인문교육 전문가 김종원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아직 나의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답은 필사에 있습니다. 부모가 필사로 자신의 뜻을 분명히 세우면 아이는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우리가 지금껏 양육법 습득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는지는 중요치 않다. 필사를 하지 않았다면 정신없는 육아 환경에서 재빨리 휘발되는 무엇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읽고 배운 양육법을 실생활에서 제대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꼭 필사를 해야 한다. 철학이 담긴 메시지를 내 손으로 직접 씀으로써 내 말로, 내 행동으로 꼭꼭 소화시킬 때 진짜 내 것이 될 수 있다. 필사는 모든 부모가 해야 할 최소한의 지적 행동입니다. 여기 그 핵심이 될 100일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는 매 순간 필사를 강조해 온 김종원 작가의 첫 필사책이다. 30년간 인문학과 자녀 교육을 연구하며 80여 권의 책을 쓰고 그의 몇십 배에 달하는 사색으로 지혜를 쌓은 저자가 부모라면 가슴에 꼭 새겨야 할 핵심 인사이트를 100일개의 행복 양육 메시지로 집대성했다. 많은 부모들과 경험을 나누며 그 효과를 검증한 진짜 메시지들이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노력했지만 점점 더 큰 죄책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일상의 반복이었다면 당장 이 책을 필사하자. 아이와 스스로를 미워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행복한 오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김종원. 인문학자. 30만 부모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인문교육 멘토. 80여 권의 책을 쓰고 그의 몇십 배에 달하는 사색으로 지혜를 쌓으며 30년간 인문학과 자녀 교육을 연구하며 살아왔다. 그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부지런히 쌓아온 인문학 소양을 부모를 위한 글로 쉽게 풀어내어 많은 가정에 기분 좋은 변화를 선물하고 있다. 늘 제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만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를 모토로 부지런히 글을 읽고 쓰는 작가는 매 순간 필사와 낭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귀한 메시지들이 일회성으로 휘발되지 않고 아이와 부모 삶에 스며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사명을 담아 첫 필사 책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를 썼다. 그의 메시지를 100일까지로 압축해 정리한 이 책은 김종원의 세계에 입문하기에도 그간 공부한 그의 세계를 정리하며 활용하기에도 좋다. 책에서 얻은 내용. 육아서를 아무리 읽어도 아이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내 자녀가 한낱 피부색이 아닌 오직 한 사람의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연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1963년 8월 28일 흑인의 고용과 자유 쟁취를 위한 워싱턴 행진에서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가 한 연설 중 일부죠. 그는 어릴 때부터 극심한 흑백 차별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스스로 하나하나 개척하는 멋진 삶을 꿈꿀 수 없는 포기와 절망이 당연한 삶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매우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목사로 살아온 아버지의 말. 마틴 루서 킹은 또래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아버지의 말 덕분에 다른 흑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자주 들은 말은 이러했는데요. 이 말을 들은 어린 마틴 루서 킹이 당시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상상하며 읽어보세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무관심한 방관자는 되지 말자. 내가 배운 모든 경험과 지혜를 주변과 나누며 살아야 한다. 나쁜 건 우리의 것이 아니야. 오직 빛으로만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단다. 마틴은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라는 가치를 아버지의 입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듣고 깨우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아름다운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듣기만 해도 내면이 풍성해지는 부모님의 말 덕분에 마틴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마틴의 삶이 낭독의 가치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지혜롭게 기르는 방법에 관한 육아서는 넘쳐납니다. 경험에서 나온 빛나는 철학을 담은 농밀한 책도 많죠. 그런데 그 좋다는 글을 아무리 읽어도 왜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 좋은 글이 아직 나의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은 낭독과 필사에 있습니다. 그 두 과정을 거치면 최악의 환경에서도 마틴의 아버지처럼 자녀에게 지혜와 힘이 되어줄 말과 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각종 SNS와 제가 출연한 유튜브 영상 댓글을 살펴보면 그런 신비로운 변화의 경험을 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안내하는 글을 단순히 읽는 데서 끝내지 않고 낭독하고 필사하며 자신의 말과 글로 내면에 담아낸 자만이 맛볼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근사한 사실 하나를 더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시작이 곧 아이의 기적이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책을 읽고 필사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내면이 강한 부모는 가장 근사한 교과서다. 내면이 강한 부모는 아이에게 무엇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면이 강한 부모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고 자란 아이가 이미 자기 삶에 필요한 것들을 척척 잘 해내고 있기 때문이죠. 내면이 강한 부모가 삼전반의 그 빛을 발하면 아이 또한 부모의 모습을 닮아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을 모범적으로 사는 부모는 아이에게 각종 규칙과 그에 따른 행동에 대해 굳이 하나하나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근사한 교과서는 부모의 일상 그 자체입니다. 말 많은 부모, 주관이 없는 부모, 강압적인 부모. 말이 많은 부모는 아이 입을 닫게 하고 주관이 없는 부모는 아이를 흔들리게 하고 강압적인 부모는 아이를 약하게 만듭니다. 내가 말하기보다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일관된 철학과 사랑으로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행동으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 그 부모는 아이가 바라는 가장 멋지고 훌륭한 엄마, 아빠입니다. 바로 그런 부모가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스승입니다. 부모의 관심이 아이의 자신감이다. 아이의 생각은 머리가 아닌 신체의 활발한 움직임에서 탄생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생각도 가만히 굳어버리죠. 아이가 여기저기로 움직이며 무언가를 말할 때 제지하지 마세요. 그 상황에서 아이를 제지하는 건 생각을 멈추라는 말과 같습니다. 무엇이 아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는지 아이가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부모가 함께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이의 자신감은 부모의 관심에서 나옵니다. 아이의 말과 행동에서 이유를 찾아내야 하는 이유.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과 감정에는 목적이 있다. 아이의 말과 행동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 해결책을 낸다면 이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해결책이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나올 때 아이는 더욱 심각한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를 부모에게 드러내려고 일부러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망치면서까지 부모의 관심을 끌려는 것이지요. 아이가 너무 안쓰럽지 않나요?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에 숨겨진 이유와 목적을 꼭 찾아내야 합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교사는 부모다. 아이의 성장을 옆에서 함께 경험한다는 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입니다. 그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다듬어야 합니다.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세상에 좋은 교사는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사도 부모 그 이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아이를 가르치지만 부모는 돈을 주며 아이를 가르칩니다. 교사는 언제고 아이를 떠날 수 있지만 부모는 평생 아이 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어른에게서 배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말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겸손은 아름다운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다. 세상의 도움으로 내가 살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일상을 보냅니다. 덕분에 그들은 일생을 살며 단 한순간도 엇나가지 않습니다. 겸손은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육체와 물질은 사라져 없어지지만 겸손한 마음만은 그 자리에 남아 영원히 그의 존재를 빛나게 해줍니다. 이런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는 자연스레 그런 어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기품 있는 삶의 조건. 기품 있는 삶은 지식이나 돈, 명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일상의 축적으로 완성됩니다.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은 인간으로서 들여다볼 때 더욱 기품이 넘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부와 봉사를 멈추지 않았고 그런 그녀의 삶을 기념하는 평화상까지 있을 정도이니까요. 헵번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항상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언제나 친절할 것, 시간을 철저히 지킬 것, 경청할 것, 바른 자세를 유지할 것, 자제력을 잃지 않을 것,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발견할 것, 시선을 내면으로 돌릴 것. 나는 어머니의 인생관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라는 헵번의 말에 그녀의 어머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내 딸이 재능을 가꾸는데 해준 일이 없다. 자기 삶과 존재의 자부심을 느끼도록 했을 뿐이다. 자존감은 대물림된다.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자존감은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응원이나 지지가 없어도 꿋꿋이 내 길을 가겠다는 탄탄한 내면의 힘에서 나옵니다. 부모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부모의 높은 자존감은 아이에게 차곡차곡 쌓여 자존감의 크기와 강도까지 결정하기 때문이죠. 부모의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받은 아이는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줄 알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나갑니다. 반복은 습관은 미래를 만든다. 아이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떠올리다가도 문득 불안한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이 엄습합니다.
한 번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10번 긍정적인 생각을 10번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100번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 주파수에 맞추세요. 긍정의 반복은 긍정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긍정의 습관은 긍정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된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달라진다. 여러분의 출발선이 남들보다 조금 뒤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럼 앞으로 나갈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가능성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죠.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지니면 된다는 생각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불가능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지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뭐든 가능하다는 각오로 시작하는 부모를 볼 때 아이는 삶의 사전에서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지원할 것입니다. 아이를 실천하게 하는 힘. 부모가 무언가를 가르쳤는데 아이가 이를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면 그건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장 실천하고 싶을 정도로 가슴을 뛰게 만들지 못한 부모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나만의 철학을 단단히 세우세요. 부모가 근사한 가치를 보여줄 때 아이는 바로 실천합니다. 원칙을 분명히 하라. 원칙이 없는 사람의 일상은 불행합니다. 원칙이 있는 사람의 명령을 평생 따르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타인을 위한 것이기에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자기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은 최악의 시간 낭비인 셈입니다. 또한 원칙에 대한 강한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조금의 낭비도 하지 않는 최적화된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내면의 중심에 머물면 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스스로 자신을 완성할 것입니다. 아이의 도전 의식을 높여주는 방법. 아이가 도전을 즐기며 새로운 것에 거부감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많은 부모가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도전이 쉽지 않습니다. 아이의 도전 의식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먼저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이렇게 외쳐보세요. 나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시작하는 사람이 결국은 해낸다. 무엇이든 스스로 주도해서 이룬 결과만이 자기 삶에 긍정적으로 쌓이는 법입니다. 자기 주도성을 기르기 위한 도전 의식과 태도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화를 잘 풀 수 있게 도와주는 4단계 질문. 화라는 감정은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자주 경험합니다. 주체할 수 없이 화를 분출하면 나쁜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고집쟁이 아이가 되고 지나치게 화를 억누르면 자기 주장이 없는 불안도 높은 아이가 됩니다. 현명한 부모라면 아이가 화를 제대로 낼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화가 많이 났구나.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래, 마음이 정말 힘들겠다. 어떻게 하면 화를 풀 수 있을까? 이 4단계 질문은 아이가 화를 쌓아두지 않고 그 상황과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엉뚱한 아이에게 박수를. 아이의 창의성을 키워주기 위해 다들보다니 노력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그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창의력이 좋은 아이들은 때로는 엉뚱한 생각과 행동으로 부모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런 아이의 모습이 상식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여 부모는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생각하죠. 엉뚱한 짓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생각이 아이의 창의력을 죽이는 첫 시작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를 원한다면 상식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아니라면 아이의 엉뚱한 생각과 행동에 박수를 쳐주는 것도 좋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자만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